안녕하세요. 두일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자, 둘째 마당의 9장 데이터베이스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우리가 단말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자, 네트워킹 우리가 했지만 네트워킹을 통해서 웹 서버나 또는 자, 다른 단말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자, 자기 단말에 저장하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가 뭐죠? 네트워킹이 안 되는, 자, 인터넷이 안 되는, 해외에 나갔어요. 그럼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했는데 그 입력한 데이터가 갑자기 앱이 종료가 되면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반에 했던 것처럼 자, 어떤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 액티비티가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서 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언제든 종료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스템 내에서. 그러면 그때 데이터가 날아가도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게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데이터를 단말에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봤죠. 근데 이게 용량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단순히 그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데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거긴 그냥 키 밸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저장할 데이터에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값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거지. 우리가 사용자가 만약에 자기의 이력을 쭉 저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력을 저장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쌓아두려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파일에다가 그냥 저장할 수도 있어요. 자, 파일을, 자, 이게 안드로이드도 밑에가 리눅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다가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쓰는 이유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조화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서 자, 만약에 이름을 기준으로 한번 내가 그 이름이 김씨인 사람을 뽑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조회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파일에다 저장을 하면 데이터를 전부 다 이렇게 그 로딩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로딩을 하지 않고도 자, 데이터 용량이 많은 것과 상관없이 인덱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만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게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파일이나 이런 데 저장하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게 사실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대부분은 이제 조회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실무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보셔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기존의 그 실무에서는 오라클이라든가 MySQL이라든가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쓰고 나면 아, 이게 SQL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SQL문으로 해보신 분들은 지금 우리 같이 해보다 보면 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메소드 몇 개만 사용을 하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것까지 전부 다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라고 한다면 자, 이 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보셨던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오라클이나 MySQL을 위해서 SQL문을 배우실 때는 조인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겠지만 이 모바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실 거의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만 만들고 그대로 저장을 해도 웬만큼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SQL문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만 알아도 웬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요. 스마트폰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죠.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저장소를 만들고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엑셀의 시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의 한 장, 그러니까 격자 형태로 된 한 장을 생각을 하시면 훨씬 개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조회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려보는 거죠. 아, 데이터가 이때는 이렇게 저장이 됐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갔겠지. 아,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조회를 해보니까 실제 그 결과가 나오고. 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머릿속으로 자꾸 그걸 그려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데이터베이스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앱에다가 한번 적용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다 보면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냥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자, 4단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4단계. 자, SQL문을 사용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같이 포함이 되지만 일단 단계별로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번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만들기가 아니라 오픈이라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오픈이라고 하는 건 여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기존에 데이터베이스 저장소가 있다면 거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테이블을 만드는 단계예요. 얘기했지만 이게 엑셀의 시트를 생각을 해보면 엑셀 시트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추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엑셀 시트에다가 한 줄을 입력을 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한 줄씩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자, 이 사람의 나이, 전화번호 이런 걸 집어넣겠다라고 위에 칼럼을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시트에서 보면 세로 줄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 그 각각의 데이터를 가로줄로 한 줄씩 입력을 하는 거죠. 조회하기는 그냥 전체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나이가 20살 이상, 20살 이하 뭐 이렇게 해서 자,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걸 보통 조회 또는 검색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SQL문을 쓰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소를 만들 때는 SQL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or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SQLite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SQLite입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오라클이나 MySQL처럼 PC 또는 서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즉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데이터를 많이 저장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많은 데이터보다는 이 모바일, 그러니까 단말에서 쓰는 정도 그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오픈소스로 돼서 쓸 수 있게 되면서 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든 이런 쪽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SQLite는 이 꼭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파일로 구성이 되는데 그 파일을 PC 쪽으로 옮겨서 그대로 그 데이터를 보거나 새로 편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게 이제 1단계에서 쓰이는 거고요. 1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SQL문을 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는 create 문을 사용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insert 문, 삭제할 때는 delete 문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exec SQL이라고 하는 게 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만들면 객체가 하나 리턴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SQL문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select 문을 이용해서 조회를 할 때는 자,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메소드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raw query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돼요. 자, 이 두 가지 메소드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웬만한 데이터베이스 조작하는 거는 전부 다 SQL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SQL문을 자, 배워야 되겠죠. 근데 그 SQL문을 간단한 정도로만 배우면 된다고 했고요. 그거를 실제 실행할 때는 이 두 가지 메소드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설명보다는 자,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게 필요할 텐데요. 자, 내부 구조를 얘기한 것처럼 엑셀의 시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엑셀 시트에서 자, 테이블은 칼럼을 정의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인서트를 하게 되면 한 줄씩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장소는 자, 이렇게 커스터머 DB면 이렇게 파일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QLite는 파일 하나로 생성이 돼요. 우리가 이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자, 저장소 파일이 여러 개가 막 생성이 되고 그거를 하나처럼 처리할 수 있게 막 이렇게 되는데 SQLite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제 앱을 만들고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입력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만들고 버튼을 만들 때마다 한 단계씩 진행하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면 4개의 버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아래쪽에 로그가 뿌려질 수 있는 화면을 구성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해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그를 우리 그 콘솔에서 자, 로그 캣이라고 하는 콘솔 창에서 보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그냥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단말에서 실행했을 때도 단말 화면에서 그대로 지금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